안녕하십니까, 연도형입니다. 이 시간에는 연도형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오늘은 32화 2024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 개요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지난 6월 11일입니다. 사실 뭐 대학에 따라서 6월 12일 날 발표한 대학도 있긴 하지만 그냥 6월 11일 화요일에 대교협, 공식 명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인데요. 이 대입 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어디가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24학년도 정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6월 11일 날. 좀 더 빨리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제 6월에 합니다. 6월에.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1일에 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그보다 조금 한 열흘 정도 더 늦었습니다. 대학 어디가에는 각 대학별로 모든 모집 단위에 대해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 최종 등록자 70% 컷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어떤 모집 단위, 어떤 과, 그냥 임의의 대학, 대학 A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편의상 10명을 뽑아요, 10명. 그러면은 결국 10명이 등록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 딱 뽑을 때는 1등부터 10등까지 뽑았겠죠. 이게 최초 합격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른 대학에도 막 붙어가지고 다른 대학 갈 수도 있잖아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등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충원 합격을 합니다. 11등, 12등, 13등을 이제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열심히 돌다 보면은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최종 합격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누가 냈느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종 등록자 10명. 단 얘네들이 이제 10명이기는 하지만 1등부터 10등까지는 당연히 아닌 거죠. 막 돌고 하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최종 등록자가 10명이면 이 중에서 70%. 그러니까 7등인 거죠. 10명 뽑는 모집 단위가 있으면 요 10명 중에서 7등이 몇 점이었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좀 어려운 게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 400점 이렇게 나오고요. 400점 근처예요. 서울대에서 공개한 점수가 400점 근처라고요. 왜냐면 서울대는 서울대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연세대는 700점 근처고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다 환산 점수란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대학이 계산한 숫자를 알려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대학별 환산 점수는 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있죠. 단 대학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위해서 100분위 평균 기준 최종 등록자 70% 컷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줘요. 이제 앞에 거는 전문가용이고 뒤에 거는 이제 비전문가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전문가용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은 대신에 단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100분위 평균 기준 최종 등록자 70%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숫자는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볼게요. 자, 인류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 요거는 이제 공대 광역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기준으로는 인류학과가 401.1이었고 광역이 414.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 중 70%인 학생이. 이해 가셨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0점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최종 등록자 100분위로 따지면 역전이 됩니다. 인류학과가 97.2오고 광역이 96.75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광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 광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과만 쓸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근데 인류학과 같은 경우는 문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문과도 쓸 수 있고 이과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주로 사탐을 많이 하겠죠. 사탐 선택자들이 많겠죠, 인류학과에. 근데 사탐 같은 경우 100분위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과학에 비해서. 쉬우니까. 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분위만 놓고 보면 인류학과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서울대 기준 점수로 따지면은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숫자는 전문가용, 뒤에 숫자는 이제 비전문가용인데, 이 뒤에 숫자가 사실은 좀 너무 대충한 거죠. 너무 대충.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비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대충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전문가용 점수를 가지고 비전문가도 알 수 있도록 변화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대학별 환산 점수를 비교가 가능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뭐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마음대로 이름 붙여도 되겠죠, 그죠? 윤즈 크라이어티리아, 윤의 기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뭐 여러 가지 뭐 통계적인 기법이 있겠지만, 제일 쉽게 이제 우리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자, 만약에 국어가 이제 1등급 컷이에요. 수능에서 1등급 중에 제일 못한 점수죠. 1등급 컷. 그 다음에 수학도 1등급 컷. 그 다음에 탐구, 뭐 사회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둘 다 1등급 컷. 그 다음에 영어도 1등급. 요러면은 이제 윤즈 크라이티리아가 한 96 정도 나옵니다. 96 정도. 대충 이해는 가시죠, 그죠? 단 이게 뭐 단순히 뭐 그럼 요까지만 보고 또 우리 비전문가들이 또 막 나대죠. 그럼 뭐 그냥 100분위 평균 아니냐? 아니죠. 아닙니다. 100분위 평균이 뭐 아까 앞에 나왔던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중치도 다 들어가 있고 가산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역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역으로 이제 역변하는 겁니다. 뭐 만드는 과정은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상당히 복잡한 통계적 기법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텔레그노시스에서 다루는 모든 모집 단위에 대해, 제가 세보니까 한 900개 정도 되더라. 한 1900개 정도. 이제 모든 모집 단위에 대해서 대학 어디가의 자료에 있는 최종 등록자 70% 컷을 윤즈 크라이티리아로 변환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개를 안 한 대학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 안 한 대학들이야 뭐 제가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공개 안 한 대학은 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또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안 보이시죠, 그죠? 보이실 텐데, 이 그림이 전체 대학을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럼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의찬약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익대까지. 그러니까 텔레그노시스에서 다루는 대학은 훨씬 더 많지만 여기서는 이제 홍익대까지만 잘라가지고 하나의 그 표로 만든 겁니다. 단 지금은 당연히 안 보이실 텐데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동영상 요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댓글로 링크를 고정을 해 놓을 테니까 그거를 탁 누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일이 되게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음 시간부터 시리즈로, 뭐 작년에도 시리즈를 했었죠. 이제 올해도 적당히 이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대학별 가중평균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중평균은 또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서울대학교에 보면은 과가 되게 많잖아요. 뭐 과가 몇 개 있지? 셀 수 없이 많은데 한 60개 정도 있나? 저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습니다. 그럼 60개 과가 있는데 과마다 다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단순히 평균 낸 게 아닙니다. 왜? 아니 5명 뽑는 과도 있고 50명 뽑는 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n분의 1로 평균 내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50명 뽑는 과는 50명치,
5명 뽑는 과는 5명치. 이걸 이제 weighted average, 가중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단 이제 그 대학별 가중 평균을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꼭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작업이 뭐 좀 멋지게 표현을 하면은 좀 이렇게 되게 뭐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은 대학 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시에서 최종 등록자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줄 세우는다는 말이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평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대학에는 제 모교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제 모교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공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모든 평가는 자기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죠.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일부 대학은,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 대학은 이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꼼수를 사용합니다. 꼼수. 어떤 대학이 꼼수 사용하는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시 70% 컷을 이제 통한 이 대학 평가에서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꼼수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24학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꼼수가 잘 안 통하는데, 이제 작년 입시, 작년 정시, 그러니까 2024학년도 정시에는 이 영어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 수능, 2024학년도 수능 2, 영어 1등급,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1등급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 가장 낮은 4.71%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얘기하면 절대평가가 시작된 이후로 2024학년도 수능 영어가 가장 어려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고요. 자, 그런데 영어가 어려우면 1등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1등급이 적게 나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2등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평소보다. 자, 그런데 각 대학들은 정시에서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당연히 만점이겠죠. 0등급은 없으니까요. 근데 1등급은 만점인데 이제 2등급이면 감점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점을 많이 하는 대학이 있고 감점을 조금 하는 대학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대학 자유니까요. 자, 그런데 영어가 안 어려우면 큰 상관이 없어요. 영어가 안 어려우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가 이렇게 많이 어려우면, 어쨌든 역대 최고로 어려웠으니까 이러면은 감점을 많이 하는 대학은 학생들이 원서를 적게 쓰겠죠. 왜? 나 영어 2등급인데? 근데 나 영어 2등급인데, 예를 들면 두 대학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세대와 고려대죠.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교해보면, 연세대가 감점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고려대가 감점을 좀 더 조금 하고. 그러면 영어 1등급이면 연대를 쓰려고 하겠죠. 근데 영어 2등급이면은 고대를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영어가 어려울 때만. 영어가 쉬우면 영어 1등급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연대나 고대나 다 1등급 있습니다. 근데 영어가 어려우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매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023학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근데 2024학년도는 이런 일이 되게 좀 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많이 하는 대학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국수탐은 다 잘 봤는데 영어만 2등급인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학생이 좀 적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이 평가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조금 하는 대학은 학생들이 영어만 2등급인 학생들이 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평가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대학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단 이제 평소에는 일반적으로는 영어 1등급이 한 7 내지 8%, 7%에서 8% 정도 나오거든요. 요 정도 나오면 이제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 이게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죠. 자, 이런 이제 구조적인 한계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자칭 전문가들 있잖아요. 자칭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시에 관해서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누군가 또 얘기하겠죠. 뭐 전문가가 저 한 명만 있는 거 아니까. 이번 2024학년도 정시 결과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어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영어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전문가라 부를 수가 없죠. 전문가 아닙니다. 어쨌든, 2024학년도 정시 결과는 영어 얘기를 빼고 하면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매우.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정시 70% 컷 분석에서 각 대학이 영어 2등급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감점을 하느냐. 이것도 대학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통일된 대학 간의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지수는 옛날부터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지수의 존재를 특별히 얘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조용히 있었던 거고, 2024학년도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볼까요? 자, 최종 70% 컷 가중평균입니다. 일단 먼저 의대. 의대는 뭐 대단하네요. 98.84입니다. 98.84. 단 이제 지역 인재는 97.76.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치대 98.13. 그 다음에 지역은 97.38. 의대랑 치대랑 뭐 차이가 많이, 뭐 이 정도면은 뭐 날만큼 나는 건데 많이 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의대는 97.19, 수의대는 97.12, 약대는 97.07. 작년 같은 경우는 약대가 조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약대 수의대 중에서. 근데 올해는 수의대가 조금 높네요. 뭐 그런데 뭐 이 정도 차이는 뭐 별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한의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의대랑 수의대랑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물론 뭐 이 컷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의치한을 묶기보다는 의치까지만 묶고 한수약을 묶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한의 지역은 97.03, 수의 지역은 97.08, 약대 지역은 96.55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약대 지역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근데 한의대 지역이랑 수의대 지역은 이 뒤에 제가 숫자를 쓰긴 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의대 지역 인재는 딱 한 학교만 합니다. 한 학교만. 수의대 지역 인재도 딱 한 학교만 해요. 그러니까 한 학교만의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죠. 그래서 한의대랑 수의대 지역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의대 전체와 수의대 전체, 뭐 약대 전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별로 쭉 볼 텐데요. 일단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의치 한수약을 가지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다 뺐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의치 한수약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성균관대랑 한양대 있잖아요. 이걸 넣으면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치 한수약은 앞에 세 개에서 다 빼고요. 자, 먼저 서울대. 서울대는 97.41. 그 다음에 고려대는 서울 캠퍼스만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이제 뺐고요. 95.32. 연세대가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 합쳐서 미래 캠퍼스는 뺐습니다. 95.20. 자, 보시면은 뭐 서울대야 뭐 서울대니까 따로 얘기는 안 하는데 고려대, 연세대가 작년이랑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연세대가 조금 위였는데 올해는 고려대가 조금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요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영어 2등급에 대해서 감점을 얼마나 하느냐를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자, 서울대는 원래 영어 2등급을 감점을 진짜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0.2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고려대는 이제 0.8, 그러니까 서울대보다는 한 4배 정도 감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영어 2등급. 문제는 연세대는 2.5에서 1.7. 뭐 이것도 뭐냐? 요거는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감점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냐 자연 계열이냐. 뭐 그거야 뭐 연세대 마음이니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세대가 이제 고려대에 비해서 감점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죠?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어 2등급인 학생 입장에서는 연세대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점을 많이 당한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세대 고려대가 요 뒤에 영어 지수가 동일했다면은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그건 뭐 모를 일이죠. 그거는 모를 일인데, 뭐 어쨌든, 이제 2024학년도 정시만 놓고 보면, 고려대가 좀 더 높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어가 조금 이제 작용을 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영어 2등급에 감점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진짜 어이없죠? 그러니까 1등급이랑 2등급이랑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0이죠, 0. 유일합니다. 영어 2등급에 감점을 안 한 대학이, 이러면 이제 쫙 올라가죠. 그 다음 서강대. 서강대는 원래 뭐 감점 적게 해서 0.4.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는 1.0에서 0.4인데, 이제 이 덕에, 성균관대가 영어 2등급 감점을 안 한 덕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 세 대학 중에서 성균관대가 확 올라갔죠. 95.00. 사실 95.00이면 어느 정도냐? 연세대랑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연세대가 95.2란 말이에요. 근데 성균관대가 95.00입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2등급. 근데 제가 이걸 뭘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성균관대는 뭐 나름대로 꼼수를 쓴 거죠, 꼼수. 꼼수인 건 확실하고요. 근데 뭐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뭐 서강대는 뭐 예년부터 늘 그랬는데 뭐. 근데 어쨌든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티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얻은 95라는 숫자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2.5에서 1.7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깎는 거예요.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깎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을 이렇게 깎는데도 불구하고 95.2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뭐 어쨌든 성균관대가 95, 서강대가 94.44, 이제 한양대가 94.07 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가 92.24.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가 91.08이고 이화여대가 89.69. 이화여대가 서울시립대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근데 이 부분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화여대가 영어에서 1.0. 어차피 이건 상대적인 건데요. 이제 이화여대가 주로 비교하는 데가 뭐 중앙대, 서울시립대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대는 0.5만큼 깎고 서울시립대는 0.4만큼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영어를 좀 많이 깎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이화여대가 성균관대처럼 0.00 이랬으면, 영어를 하나도 안 깎았다 이랬으면 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겠죠. 뭐 얼마나 올라갔을지는 뭐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화여대가 숫자가 그 뭐 중앙대나 서울시립대에 비해서 많이 낮은 거는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이화여대를 편들려는 건 아니고요. 영어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본 것 같다. 뭐 그건 뭐 팩트죠, 팩트.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가 89.64인데 보시면은 이화여대랑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이화여대가 89.699, 건국대가 89.64니까요. 단 이제 건국대가 0을 좀 적게 보죠. 0.6에서 0.5 사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89.59. 단 이제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를 만약에 나누면, 이것도 우리 경희대 학생들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제 보면 건국대가 약간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경희대가 물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위에 있는데, 만약에 경희대를 서울과 국제로 나누면 경희대 서울 캠퍼스는
건국대 서울보다 더 위로 올라갑니다. 뭐 경희대 국제는 좀 내려가지만. 근데 이제 제 원칙은 완전히 안 겹치면 이제 분리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한양대가 서울 캠퍼스가 있고 에리카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리를 했죠. 중앙대 같은 경우도 서울 캠퍼스가 있고 다빈치 캠퍼스가 있어요.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럼 분리를 합니다. 근데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랑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쳐서 봤죠. 근데 어쨌든 경희대가 건국대보다 영어를 또 많이 보는 거는 또 팩트입니다. 건국대가 0.6에서 0.5 정도 보는데 경희대 0.9 보니까 많이 보죠. 그리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학년도 정시는 영어를 많이 보는 대학이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점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영어를 똑같이 보면은 뭐 그래도 건국대가 더 위였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국대. 동국대는 서울캠이랑 바이오메디캠. 요 바이오메디캠 일산에 있는 거죠. 합쳐서 88.53. 동국대가 영어를 조금 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 외국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캠퍼스가 있고 글로벌 캠퍼스가 있는데, 이것도 겹치질 않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어 대학 같은 경우가 영어를 좀 많이 보내요. 뭐 0.7에서 0.5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국대보다는 조금 점수가 순위가 좀 낮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울교대 86.90인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그 최저 학력 기준으로 잡습니다. 점수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몇 등급 이하다 이러면 아예 원서를 못 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영어 2등급이 감점을 안 당하는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0이고요. 86.90.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홍익대가 86.58인데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건동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순서는 그런데 이게 동국대랑 홍익대가 무려 2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윤즈 크라이티어리아. 그 윤크 기준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홍익대가 영어를 많이 봅니다. 여기 보시면 뭐 1 넘어가는 대학이 없죠. 그죠? 영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피해를 많이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홍익대까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쭉 더 자세하게 과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계속 가볼까요?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영어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84.32.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가 좀 작아지고요. 영어를 이제 조금 보면 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들 영어 안 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알지 이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 83.91, 숙명여대 83.78, 숭실대 83.49. 뭐 다들 이 대학들은 다들 영어를 뭐 꽤 보네요. 그 다음에 아주대 82.12, 세종대 81.99, 인하대 81.65, 국민대 82.38. 그 다음에 경인교대. 경인교대가 영어를 엄청 보더라고요. 80.50, 한국항공대 80.47, 경북대는 대구 캠퍼스만 80.37, 부산대는 부산 캠퍼스랑 양산 캠퍼스까지만 80.32. 뭐 부산대, 경북대는 뭐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우리 우리 흔히 지거국이라고 하죠, 그죠?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뭐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뭐 저도 부산이 고향이라서 뭐 저도 지방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희 집 애들이야 뭐 서울 토박이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 죽전 캠퍼스가 80.03, 광운대 79.97, 한양대 에리카가 79.56, 성신여대가 영어를 많이 보더라고요. 79.25. 그 다음에 중앙대 다빈치 75.77,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75.58, 인천대 75.43, 충남대 71.06, 전남대 광주 캠퍼스 69.59. 근데 충남대와 전남대가 또 영어를 많이 봐가지고 안 그래도
직업국들이 계속 지금 하락 추세인데 영어까지 많이 봐가지고 더 피해가 이제 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서울대부터 전남대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정시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자, 그런데 정시에서 탐구를 한 과목만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를 2개 보잖아요, 수능은. 근데 그 중에서 잘한 거 하나만 이제 넣고 못한 건 빼는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직접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성균관대 영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탐구를 아예 하나를 빼버리면 탐구 한 과목만 못 본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리고 숫자도 되게 크게 나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봤지만은 이제 탐구 두 과목 보는 대학의 마지막 라인이 충남대, 전남대였잖아요. 거기가 뭐 한 70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탐구를 한 과목만 보면은, 네, 한번 볼까요? 제 탐구 한 과목 보는 대학에서 제일 높은 데가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가 80.72. 숫자가 뭐 한 10씩 차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대학들이 탐구를 두 과목 봤으면 이 숫자들이 다 쫙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죠, 저도. 왜냐면 해봐야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건 확실합니다. 말도 안 되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뭐 평가란 게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거는 어떤 통계의 기본 오브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탐구를 한 과목만 보는 대학은 따로 비교를 이제 따로 평가했습니다. 자, 어쨌든 덕성대가 80.72, 가천대가 글로벌 캠퍼스, 메디컬 캠퍼스 합쳐서 선생님 메디컬 캠퍼스면 의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의치, 한수, 약은 뺀다고 그랬죠. 여기 간호학과. 간호학과도 메디컬 캠퍼스죠. 그래서 가천대가 79.62, 명지대가 78.35, 상명대는 서울 캠퍼스만 77.97, 가톨릭대가 성심 캠퍼스, 성희 캠퍼스에 간호대가 있죠. 77.28, 경기대 수원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합쳐서 74.81, 그 다음에 동덕여대가 73.11. 근데 동덕여대가 영어를 좀 많이 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노시스에서 다루는 대학 중 서울여대. 서울여대는 일단 탐구를 한 과목만 봅니다. 그러니까 국수, 영, 탐 1이에요. 그런데 와중에 이 중에서 잘 본 거 3개만. 그러니까 국수, 영, 탐 중에 한 과목은 9등급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또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또 따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한 게 서울여대가 85.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 서울여대 하나만 있으니까 뭐 비교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리고 이 85.14라는 숫자는 절대로 위에 있는 이 덕성여대부터 동덕여대까지 이 숫자랑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동일한 조건이면 서울여대가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그건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비교가 불가능한 숫자들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연도형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32번째 이야기 2024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의 개요. 근데 사실 이제 개요라고만 했지만 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의치 한수약부터 시작해서 홍익대까지 뭐 쭉 보여드릴 건데 홍익대 다음 대학부터는 홍익대까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하의 대학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 끝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부터 또 열심히 각계 격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동이었습니다.